오늘의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를 좀 짚어볼 예정인데요. 이 관세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세가 기회가 되기 위해선 미국 로컬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그 관세에 대한 상쇄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고 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 업종이었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조지아 공장에 대한 부분의 대응들, 그다음에 추가로도 미국 공장의 증설을 늘리는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관세에 대한 측면은 그대로 부과되기는 한데 아마 기업별로 미국의 공장을 지은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미국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건 관세가 기회가 된다라는 점은 조건이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당장 좋아진다라고 하기보다 매출에 대한 부분의 기여도가 미국 공장에서 높아지는 그 구조 속에서는 관세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택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증설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자동차가 그 신호탄이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제철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장을 짓는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IT 쪽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공장을 짓는 걸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관세 리스크를 시장에 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관세에 관해서 많은 부과를 하는 게 협상 카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좀 하락을 합니다. 이사님. 네. 사실은 이제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는데 네. 주가는 그렇지 않은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그 공장에 대한 부분, 조지아 공장 대응 부분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같은 경우가 대체 거래소의 상승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10%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이 발생을 했고 바로 상승하지 못하니 차익 실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핑계를 대자면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향이 좀 2% 정도 지수가 밀려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의 대응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 뉴스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돌아왔단 말이죠. 나머지 되돌아오지 않은 종목도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후에 관세가 부각되고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중첩적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지가 핵심이겠는데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전국에 대한 변화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밸류업에 대한 부분의 정책이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시장 영향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 미국의 증설 부분이 다뤄지기 전까지 주가는 밀렸고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업종과 종목을 추려볼 때 그중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현대차 이런 종목도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을 지금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 자체를 기회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갈 부분들은 사실 지금 관세 리스크가 너무 시장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해요. 이런 관세가 미국에게도 피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왜 미국 정부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걸까요? 미국의 그 무역에 관련된 흑자와 적자 규모를 보면 적자 규모가 큰 쪽이 있죠. 네. 예, 큰 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세부 항목 같은 경우를 연초부터 계속
집계를 해온 거예요. 집계를 해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한으로는 4월에 발표를 하는 거죠. 구체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글로벌 무역이라는 하나의 축을 놓고 그 속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는 거죠. 모두 다 힘들 수 있는 상황 속인데 이 무역 적자 같은 경우를 터치하고 뭐 거기에 해당하는 GDP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오더라도 한 번은 뭐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의 뭐 패권을 미국이 강화해서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미국이 힘들어지겠지만 이번에 한번 공고하게 해놓으면은 뭐 추후에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흑자 구조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좀 강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열려 있는 건 이게 파국으로 가는 측면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히 협상을 할 거예요.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4월 2일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컨센이 지금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뭐 협상의 여지, 그다음에 협상의 단계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은 힘들죠. 2%대 지수가 이렇게 밀리니 좀 힘들고 기술적으로도 코스닥은 700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뭐 관세에 대한 요인,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 이 다양한 모든 걸 이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난이도가 높아지기는 했는데 뭐 아직 여기에서 하락장의 도래다. 주식을 뭐 다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아닌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뭐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협상 카드인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액션들이 계속 취해 오는데 네.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은 안고 가자. 근데 그죠. 이제 네. 미국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강경하게 가다 보면은 본인들의 경제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미국 걱정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연예인 걱정, 죄송합니다. 연예인 걱정을 미국 네. 걱정이라고 미국 할 수가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이 뭐 트럼프는 영웅이 되고 싶겠죠. 음, 영웅이 되고 싶다는 하나의 전제를 놓고 봐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 때 M7 중심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네.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고 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영웅이 돼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리하게 카드를 갖고 가면서 관세 부분을 손대는 이유는 당연히 뭐 GDP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경제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제 다뤄진 거는 경기 침체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컨센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걸 오지 않게 트럼프 정부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스타가 되는 거겠죠.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 안 생각을 해보. 하겠습니다. 네, 걱정을 안 하셔도 그러면은요, 되겠습니다. 제가 네. 한국 걱정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네.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제조업 자체를 미국 안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제조업에 관한 타격은 없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기업만 생각을 해보겠죠. 국가 경제 같은 경우까지 전부 다 고려보다 기업의 입장만 고려를 해보면 미국의 공장 짓는 오히려 게 그게 맞죠. 좋다, 국가 네, 경제보다. 짓는 게 맞죠. 오.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뭐 매출에 대한 개런티가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에서 지었을 때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해야죠. 저는 국가 그렇죠. 걱정이 돼서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그죠. 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국가 입장에서도 기업이 잘 되면 국가가 잘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업이 잘 되게 하면서 네. 국가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약간의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과도기, 뭐 노조 이런 측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과도기 속에서 좀 이게 극복해내면 잘 되는 거고 지금처럼 가면 쉽지 않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그 앞서서도 뭐 현대차 쪽에 관한 비전은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네. 이제 완성차 그리고 나아가서 부품주들까지도 우리가 투자 시점을 좀 잡아본다면은 어느 시점이 좀 적절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부품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 해외에 증설을 해요. 네. 완성차 기업이
그러면서 따라가는 부품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부품에게 마진을 높여줄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판매되는 부분만큼만 부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마진을 높여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네, 그죠? 굳이.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게 미국의 공장 증설 요소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저점에서 한 20-30%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차익 실현 대응으로. 왜냐하면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니까. 다만 완성차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더욱더 증설을 하고 여기에서 판매가 되면은 좋아지는 구조인데 해외 공장을 지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관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감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부품주 완성차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완성차 쪽이 유리하고 부품주는 이벤트 있을 때 반등 났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다만 케이스가 다른 거는 현대모비스 정도 그 정도로. 현대모비스는 어떤 케이스가 좀 다를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뤄지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에 유리한 제도 같은 경우가 기업 입장도 고려해서 나타났을 땐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센터로 설 수 있는 게 모비스, 글로비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부품주라고 하기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센터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르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